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1960년대 초판된 이래 50년 동안 절판된 적이 없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소설이고, 그리고 서문이 없는 소설이에요. 서문 없이 책을 시작하며 이래가지고 아주 짧게 한 문단으로 시작하고 있고, 제가 2016년에 들어서 18번째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은 제목이 친근해서 내가 읽어봤나 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소설인데요. 원제를 직역하면 앵무새가 아니고 모킹버드라고 해서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따라하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헝거게임에 머킹제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새랑 다른 새랑 합쳐져서 만든 가상의 새라고 하는데, 모킹버드라고 하는 그 새가 뭔지도 안 찾아본 제 자신한테 한번 원망을 하면서 이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가 하퍼리는 2개의 소설만을 남긴 유명한 작가인데, 앵무새 죽이기와 파수꾼이에요. 근데 제가 주문을 할 때, 제가 저번 주에 주문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하퍼리 작가님이 돌아가신지 모르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서점에서는 이미 그 돌아가신 날 바로 하퍼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점을 이용하면 안 되고 여러 서점을, 똑같은 소설이라도 정보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서점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19일에 89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잘 읽게 된 소설인 것 같아요. 책은 스카웃이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화자로 나오는데요. 이 여자아이예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항상 약간 좀 숙녀같이 못하게 이렇게 멜빵 바지를 입는 거를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잼이라고 그 스카웃의 오빠거든요. 이 두 남매랑 그 다음에 이 핀치 가족들, 그리고 이 작은 마을 메이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는 얘기인데, 어린 여자아이가 화자로 나와서 3년 동안 자라면서 겪은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핵심에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그리고 성폭행, 가정폭력, 그리고 공동체 정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볼 주제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 틈이 많은 그런 소설이에요. 화자가 10대이기 때문에 약간 보시면 뭐 어쩌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었지만 어느 정도 읽다 보니 적응이 되었고, 이게 뒤에 이제 마지막에 번역가가 쓰신 글을 보니까 새로 번역을 하면서 고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크게 보면은 스카웃과 잼, 그리고 친구 딜의 성장 소설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전반부에는 이 핀치 남매 스카웃이랑, 아까 말씀드린 스카웃이랑 그런 잼 남매의 생활을 잘 설명하고 있고, 어렸을 때 보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는 일상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나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일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시대상을 굉장히 잘 그려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스카웃 핀치, 이 여자아이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아이의 관점에서 진행돼서 굉장히 귀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반부에 큰 일하는 그 옆집에 사는 부 레들리 씨의 집인데, 여기 보면은 핀치네 집, 그리고 부 레들리의 집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거든요. 부 레들리 집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친구들과 이제 막 소문을 만들고 망상을 하고, 그리고 그걸 믿고 하는 대목은 누구나 어릴 때 학교 앞에 막 무서운 이야기를 체험해본 어른이라면 되게 이해할 만한 재밌는 부분이었고, 작가가 되게 예민하게 그런 어린 시절의 마음을 그려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반부부터는 스카웃 아빠인 에디커스 핀치가 백인으로서 무고한 흑인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에디커스 핀치 아빠가 흑인을 옹호한다는 것만으로 흑인 애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막말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낙인 찍고 이 사람은 망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낙인을 찍고 하는 모습들에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도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다독이면서 그 일을 위해 변호하는 아빠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와 집에서 일해주는 흑인 아주머니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두 남매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데 처음보다 점점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생각이 눈에 보이거든요. 특히 오빠인 잼이 이제 이성으로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사춘기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똘똘한데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똑해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주제가 인종차별 같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가족 애랑 접목을 시키면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낸 것 같거든요. 정의롭게 변호를 하고 항상 아이들의 정의로운 질문들을 솔직하게 대답해주고 그리고 오픈하는 그런 성격의 자상하고 부드러운 아빠의 모습에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해 컸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집에서 책을 읽어요. 퇴근을 하시고 나서는. 그러는데 주인공 스카웃이 어느 순간에 아무도 글자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글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분위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그냥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오픈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예 12년을 보신 그런 분들은 그런 느낌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노예 12년 영화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앵무새 죽이기 소설은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랑 그리고 그 10대 소녀의 눈에조차도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당시 현실들을 귀엽고 솔직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풀어내면서 저같이 이렇게 다 커서 보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어른으로서 더더욱 그 아이들이 시선이 날카롭고 정의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현실을 살고 있구나 이 시대가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흑인, 백인 이렇게 그런 대결 구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어릴 때의 잘못으로 집에 갇혀서 그리고 소문만 무성하고 나오지 않는 부 레들리라는 인물과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그런 백인인 메이엘라라는 인물 그리고 백인의 그 메이엘라라는 인물은 되게 소외받고 배척당하는 인물인데 백인에는 거지 같은 생활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흑인에게는 백인이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그리고 또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적인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을 기회도 박탈당하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유월시의 아이들 메이엘라를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스카웃의 친구인 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부류인데 이 친구도 새아버지가 생긴 뒤로 그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도망쳐 나와버리는 그런 해체된 가족에서의 그 설 곳 없는 아이들 그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서 메이저와 마이너 사회의 주류가 되는 사람이랑 사회의 소수 그리고 약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이 되게 순진무구하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작가 자신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면서 겪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재를 풀어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국에만 해당되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에도 충분히 우리가 현재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좋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소설을 다 읽고서 이 책의 안쪽 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되게 등장인물들의 일화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귀여워요. 재밌는 것 같고 재밌는 소설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만 알고 있고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소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